요번 바이크 판매를 위해서요, 엔진 오일 교체를 했고요, 오일 필터 교체를 했고요, 미션 오일 교체했고요, 드라이브 샤프트 오일 교체했고요, 브레이크 오일 교체를 해서 소모품 걱정은 좀 하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 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1년 BMW R9T 스크램블러 옵션 719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 719 모델이다 보니까요, 일반적인 R9T 스크램블러보다 조금 더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주행거리가 18,000km 정도 주행을 한 준신차급의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좌우로 넘어진 적이 있어서 좌우에 넘어진 상처가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퀄리티 사진 보실 때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또 이 고퀄리티 사진을 보는데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퀄리티 사진부터 만나보시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요, 바이크의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준수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좌우로 넘어진 적이 있어서 상처가 살짝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719의 모델이다 보니까요, 옵션이 좀 달라요.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도 옵션 719에 좀 그래픽이 들어간 색상으로 된 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헤드, 양쪽 헤드 커버와 그 다음에 앞에 펜 커버 같은 경우가 옵션 719 알루미늄 절삭 파츠로 바뀌어져 있다,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쉽게 자콩으로 인해서 이 플러그 캡 커버가 좌우의 상처가 미세하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캡 커버 같은 경우는 하나당 가격이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 이거 좀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커버를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 헤드 커버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 커버 외에도 살짝 상처가 그 옆으로 조금 더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드 같은 경우는요, 기스가 좀 많이 나서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해놔갖고 조금 기스가 좀 안 보이게끔 캄프라치 정도만 좀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이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신품으로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크 그냥 준수한 상태로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크라포빅 트윈 머플러의 이 엔드캡에도 살짝 상처가 있어서 요거를 안 보이는 쪽으로 좀 돌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의 머플러 쪽에서는 상처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안쪽이나 이 밑에 쪽을 봤을 때 상처 나 있던 부분이 좀 안 보이는 쪽으로 좀 돌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프론트 타이어와 리어 타이어 신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약 95% 정도 95% 정도 지금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프론트 패드와 브레이크 패드와 리어 브레이크 패드도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 바이크 판매를 위해서요. 엔진 오일 교체를 했고요. 오일 필터 교체를 했고요. 미션 오일 교체했고요. 드라이브 샤프트 오일 교체했고요. 브레이크 오일 교체를 해서 소모품 걱정은 좀 하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 배기 파이프가 아크라포빅 풀 티탄 배기 파이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배기 사운드가 나타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구조 변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용 배기 파이프를 따로 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정 검사용 배기 파이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검사를 할 때 대행으로 맡기시거나 아니면 배기 파이프로 순정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다시 티탄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에 아크라포빅 올레 순정 머플러 같은 경우는요 소음기를 빼고 구변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R9T보다 소리가 더욱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옵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 라이트 그릴 장착을 해놨고요. 오일 쿨러 가드 장착해놨고요. SW 모텍에서 나오는 엔진 가드 좌우로 장착을 해놨고요. 시텍에서 나오는 그 배터리 충전 잭을 이 왼쪽 탱크 있는 쪽에다가 장착을 해놨고요. SW 모텍에서 나오는 이 사이드 백을 또 오른쪽에다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R9T 스크램블러는 수납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런 사이드 백인데 이게 BMW 정품에서도 나오고요. 유닛 게러지에서도 나오고 SW 모텍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SW 모텍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탈부착이 굉장히 편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는 좀 심플하게 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백을 탈거하고 타시고요. 여행을 가거나 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좀 수납을 해야 될 때는 이런 백을 또 장착을 하고 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i3에서 나오는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옵션 719의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블루 컬러의 탱크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산뜻한 그런 모습을 유지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라포빅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 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탄 배기 파이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배기 사운드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30초가량 있어야 RPM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정 아크라포빅 머플러에 비해서 배기 파이프가 바뀐 풀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 사운드는 더욱더 파워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조 변경은 앞에 배기 파이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받을 때 대행을 막거나 아니면 배기 파이프를 순정으로 돌려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현재 주행 거리는 18,908km, 이 차량 현재 주행 거리는 18,908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39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3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바이크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번호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이전으로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앉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연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형님 누님들이 보셨을 때 바이크가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체격이 크다 보니까 웬만한 바이크를 좀 이렇게 작게 보이는 듯한 이렇게 모습을 연출시켜주는 이렇게 마술이 있는데, 이 차량 크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클래식 바이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박스 엔진이다 보니까 바이크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9T 같은 경우가요, 시리즈가 좀 여러 개 나오잖아요. R9T 노멀, 그 다음에 R9T 퓨어, R9T 레이서, R9T 스크램블러, R9T 어반 GS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현재는 R9T 레이서만 단종되고 4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은 R2A1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R9T는 이제 단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R9T들이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반 GS하고 R9T 스크램블러는 이 베이스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후에 이제 스타일이 조금 앞에 휀다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9T 어반 GS하고 그 다음에 R9T 스크램블러가 R9T를 타는데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R9T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서스펜션이 좀 길고요. 앞 프런트 휠과 뒤의 휠이요. R1200, 1250, GS나 어드벤처에 들어가는 휠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도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R9T 레이서, R9T 노멀, R9T 퓨어에 비해서 라이딩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핸들도 조금 올라온 이 바핸들이다 보니까 R9T 노멀이나 퓨어에 비해서 많이 좀 숙이고 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좀 편한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시트구가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키가 187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가 착석이 다 가능하면서 무릎도 좀 어느 정도 구부러지는데, 일반적인 라이더분들이 좀 탔을 때 시트구에 좀 압박을 좀 느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R9T 시리즈 같은 경우는 뒤에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샤프트 오일만 잘 갈고 타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체인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체인 세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브도 발라줘야 되고요. 체인이 늘어나면 조정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체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인은 망가졌을 때 이거를 다시 수리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좀 적게 드는 게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유지 보수를 잘 해줘야지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경우는 샤프트 오일만 잘 갈아주고 타면 된다라는 게 좀 장점일 수도 있고, 체인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장점일 수는 있는데, 한 번 망가지면 단점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게 이 드라이브 샤프트의 단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행풍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바이크예요. 그래서 비슷한 장르들끼리 같이 모여서 주행을 해야지 조금 편안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포지션은 굉장히 편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시트고에 압박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R9T하고요, 본네비라고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엔진이 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R9T가 좀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본네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슬림하기 때문에 탔을 때 이거 좀 슬림한데 라고 좀 작은데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R9T 스크램블러나 R9T 기어를 좀 찾고 계셨던 라이더분들이라면 지금의 이 옵션 719 모델 R9T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2021년 BMW R9T 스크램블러 옵션 719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